차를 싣고 오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와야 했는데요.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꽤 멀구나. 내려오긴 먼데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서울 자주 가실 텐데 입장이 바뀌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혼자 제가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서 장거리 운전을 잘 못해서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.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 그림을 설치를 해주신 학생분들 여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림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맙고요. 이상욱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불러주면 그냥 무조건 고마워서 이렇게 쪽으로 쫓아가거나 합니다.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냥 제 혼자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사람인데요. 제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. 뭐 이런 욕심밖에 없습니다. 잘 그려야 되겠다. 뭐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. 뭐 그런 꿈 전혀 없습니다. 문단에 나온 지는 그래도 꽤 됩니다. 80년에 등단이라는 걸 했으니까 45년쯤 됐나요 벌써? 문단 경력으로 초대적 원로가 되죠. 이상 선생님과 좀 비슷하게. 그런데 그림은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2015년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아직 초짜 아마추어입니다. 여기 프로 작가님들도 계신데 좀 부끄럽네요. 그림은 저는 관심은 있었지만 전에 뭐 훈련을 한다든지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떤 스승이 있어서 가서 배운다든지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땡이죠. 그런데 무식하고 잘 모르는 게 단점이면서도 또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.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.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시를 쓰면서 배웠던 그 방식인데요. 시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만든 걸 독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라면은 그림은 어떤 색이나 형태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내가 그림을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그동안 배웠던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늘 그걸 뭐라고 해야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그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만났던 그 방식으로 이 그림도 그리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립니다. 그래 뭐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 그림을 시의 바탕을 둔 그림이다 라고 일단 자화자찬을 하지요. 엊그젠가 스페인에서 어떤 인터뷰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이번에 스페인 시집 봉투에 보면 하나 들어있을 텐데요. 여기 최근에 나온 스페인 시집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이게 스페인에서 나온 거거든요. 좀 만져보지 좀 따끈따끈하지 않으신가요? 예,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. 스페인의 어떤 소설가를 페이스북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꽤 정도 들고 제 작품을 스페인어로 많이 번역해서 소개도 해주고 또 제가 능력이 되면 그 양반의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스페인어로 할 줄 알아야죠. 할 수 없이 그냥 이런 작가가 있다고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꽤 됐네요. 몇 년 됐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제 작품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거기도 출판을 했습니다. 이 책을 받고 보니까 신기하대요. 뭐냐면 잘 번역했나 못 번역했나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번역이 멋지다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알아야죠.
그래서 고맙다고만 했습니다.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소설가인데요. 얘기가 사람들도 비슷하네. 이 소설가를 어떻게 제가 더 이렇게 깊게 인연이 됐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자기 뭐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작은 그 출판사 겸 뭐 학용품 이런 거 공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거의 7, 80%가 장애인들이에요. 직원이 한 50명 정도 같은데 얼마 전에는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 갖겠다고 했는데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. 장애인들을 사회에 잘 적응시켜서 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. 거기 저 노트 하나씩 들어있죠. 봉투에 보시면 이게 스페인에서 만든 거거든요. 그 표지 그림을 제가 그린 거고요. 그 안에 그 번역도 영어 번역은 저 하나 넣고 스페인어로 번역한 거 그분이 번역한 거 하나 넣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이 노트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 보고 감동했어요. 저는 이거 뭐 기계로 막 찍어가지고 막 뽑아낼 줄 알았거든요. 이 표지 그림을 장애인들이 다 일일이 풀로 붙여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게 첫살을 꿰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걸 보고서 감동했어요. 장애인들이 하는데.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꺼이 내 그림을 쓰라고 이렇게 주고 그분이 노트를 만들어서 스페인에서 이거 팔고 있습니다. 한 권에 5유로씩. 그래서 이 노트를 사려면 스페인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덕분에 감사합니다. 그런데 그 소설가가 지금까지 소설이 2권이 나왔는데 다 그 주인공들이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 관심을 갖고 문화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고요. 덕분에 이제 그 주 스페인 한국 대사 박상훈이라는 분인데 그 대사를 통해서 그분도 대사가 친구가 됐어요. 저도 그렇게 하여튼 연결이 막 됐습니다. 일단 고마운 인연이죠.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했는데 드디어 올 가을에 우리나라에 온답니다. 저 보고 맨날 스페인을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와서 가을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림 얘기가 어디갔지? 네. 이번 그 빛을 만지다라는 번호가 3번으로 붙었는데요. 이 빛을 만지다라는 전시회는 저는 그림으로서는 네 번째 전시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네 번째 전시,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리면서 4번 전시를 했는데요. 뭐 저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냥 막 합니다. 남이 알아주고 말이고 뭐 이러다 보면 뭐 누군가 알아주는 분도 있겠죠. 뭐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. 빛을 만지다는 올 봄에 3월에 264문학관에서 이 그림을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. 4번째 전시를. 그래서 저는 그 한 번으로 원래 끝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안동이잖아요.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게 끝나고 나서 지난달에 성남에서 2번째 전시를 했습니다. 같은 그림을 장소가 다르고 위치가 좀 다르고 해서 전시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264문학관에서 했던 거를 1번을 붙이고 성남에서 한 걸 2번을 붙이고 일본에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. 여기가. 근데 그만하려고요. 4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림을 계속 이렇게 막 옮기다 보니까 차에 싣고 옮기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이렇게 훼손이 되더라고요. 그것도 그렇고
또 이제 너무 이렇게 다른 분한테 폐해를 많이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습니다. 다음 이제 5번째 전시는 한 3, 4년 후에 또 할 수 있을까요? 김혜상 선생님은 정말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저는 한 3, 4년 후에 5번째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빛을 만지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다 바탕이 검은색이 많을 거예요. 검은색을 칠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검은 바탕에 반짝반짝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? 고래 보면 고래만 반짝이잖아요. 사람들 그거 다 만져보더라고요. 고래 반짝이는 거. 원래 만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빛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뭐 우리가 다른 색깔을 보는 건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보는 건데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정말로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림 속에서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중에 하나 보면은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그 사이로 하얀 부분에서 빛이 뒤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작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무광 바탕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그거를 빛이 반사돼서 이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써봤고요. 그래서 빛이 어떻게 하면은 직접 그림을 보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도록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그림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니까. 그래서 사진으로는 그 도록 같은 거는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전문 스캐너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. 그래서 하여튼 빛을 전달해보자.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초점을 한번 더 보자 한 작품들이 이번에 꽤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.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목을 빛을 만지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. 저는 뭐 그림 그리면서 그림을 한번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하나 좀 평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한 작품 만드는데 하다가 대개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그림 갖다가 싹 그리면 딱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한 작품 그려놓고 거기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색을 칠하고 또 이쪽을 막 칠하다 보니까 이쪽에 물감이 하나 툭 튀어요. 그런데 똑같은 색깔을 절대 못 만들거든요. 몇 개의 물감을 섞어가지고 여기에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에 똑같은 색깔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거기다 다 칠해야 돼요. 그래서 그림 위에 뭐 심지어는 무려 5겹, 6겹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쌓아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저 뒷 배경에 저 안쪽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몰라요. 어떤 거는 뭐 6겹 들어간 거 있습니다. 저기 만져보면 좀 두툼할까 모르겠네요. 아마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가끔 이제 그림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.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. 오늘 와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더운 날인데 1년 중에 제일 더운 때가 요즘 같은데 오픈식 같은 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이상욱 선생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좀 뭐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왔습니다. 일단 고맙고요.
여기 오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 처음 뵙는 온라인으로만 뵀다가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반갑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